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 뒤로 탁 트인 서해 풍경 잘 보이십니까? 그동안 답답했던 일상에 잠시나마 좀 여유를 드리고자 이곳 충남 보령 원산도에 나와 있습니다. 보령을 지나는 77번 국도의 한 구간이죠. 보령 해저터널의 개통에 요즘 많은 분들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라는 기록적인 의미와 함께 또 그동안 바다로 끊겨 있던 77번 국도가 비로소 모두 연결된다는 완성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저희 KBS 대전방송총국에서는 이 보령 해저터널 개통 기념 특집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나오셨어요. 지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원산도가 처음인데요. 지사님은 좀 많이 와보셨을 것 같아요. 원산도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참으로 그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공기도 좋고 하늘도 맑고 좋은 바다 풍경이라 아주 좋은 풍광에 아주 상쾌한 기분입니다. 예, 경치 좋은 곳에서 우리 지사님을 뵈니까 딱딱한 스튜디오에서 뵙던 것보다 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할 KBS 대전총국의 대표 리포터 세 분 모셨습니다. 자, 각자 인사 부탁드려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멀리 보이는 원산 안면대교. 자, 77번 국도를 타고요. 원산도로 달려온 저는 박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령 대천항에서 배를 타고 파도를 넘어서 원산도에 입항한 박소혜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은 국도로, 한 분은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두 분이 원산도로 오는 두 가지 교통편을 타고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백지원 리포터는 어떻게 왔어요? 뭐 타고 왔나요? 네, 저는 대천항에서 원산도까지 바닷속을 통해서 쭉 이어져 있는 보령 해저터널을 통해서 오고 싶었지만요. 네. 아직 개통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저도 77번 국도를 따라서 원산 안면대교를 통해 왔습니다. 이 보령 해저터널 정말 하루빨리 개통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 백지원 리포터만큼이나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령 해저터널이 빨리 개통됐으면 하고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지사님, 네. 누구보다도 이제 개통을 앞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보령 해저터널이 1999년도부터 계획된 겁니다. 예, 그런 그 서해안 관광도로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여러 가지 예타와 재검증 절차를 해서 2009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한 3년쯤에 2012년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금년 12월에 하니까 공사 기간만 한 9년 정도 걸린 거죠. 아마 이런 공사 기간만 9년에 걸치고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해저터널, 국내 최장이 해저터널이 개통됐다는 것은 우리가 보령과 태안을 넘어서 충청남도에 새로운 역사를 쓴 그런 아주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해저터널이 개통되는 겁니다. 예. 국도 77호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국도죠. 우리나라 남해안과 네. 서해안 구석구석을 감싸고 있고 특히나 충남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어서 낭만국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77번 낭만국도의 매력 우리 새 리포터가 전해주실 거죠? 네, 첫 번째 여행 코스는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약간 좀 걸그룹 느낌처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동해안에 7번 국도가 있다면요, 서해안에는 77번 국도가 있다. 한반도의 남해안과 서해안을 따라 L자형으로 이어진 77국도. 77국도.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낭만 여행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국도. 고속도로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풍경이 있고 낭만과 쉼이 있는 우리네 삶의 도로입니다.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는 삶의 도로, 국도를 따라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동해안에 7번 국도가 있다면 서해안에는 바로 77번 국도가 있습니다. 77번 국도는 부산광역시에서 경기도 파주시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국도를 말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서천, 보령, 태안, 서산, 당진, 아산을 지나고 있죠. 이번에 떠날 국도 여행은 바로 우리 지역을 지나는 77번 국도 여행인데요.
그 첫 번째 지역은 바로 서천입니다. 제가 드디어 장항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뭔가 딱 역에 도착을 하니까 진짜 여행이 시작됐다라는 느낌이 이제 팍팍 드는데요. 관광택시 신청하시고 계신가요? 에? 관광택시요. 관광택시요? 예. 관광택시는 뭐예요? 관광택시는요, 서천 지역에 아주 구석구석 잘 알 수 있는 기사님들을 모집해서 관광객들에게 그 불편함 없이 운행하는 택시가 관광택시입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구석구석 서천 군 관광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빨리 출발해보시죠. 출발! 너와 함께면 도시 위의 시크한 로드 무비 스타 라라라 라라라라라. 서천 관광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장항 스카이워크. 울창한 소나무 숲과 그 사이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매력적인 이곳은요. 서천에서 즐길 수 있는 힐링 코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오니까요, 일단 소나무가 제 눈높이까지 탁 있고 이쪽으로는 또 바다가 쫙. 이야, 와 끝내준다. 바다여 나에게로 오라.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15m의 높이에서 바라본 바다의 풍경은 확실히 색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 대만족. 저는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딱 계시니까 너무 좋다. 어머, 너무 좋아. 기사님 출발. 다음 코스 이동하시죠. 고고. 국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두 번째 여행지로 출발합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요.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종류의 건어물들로 서천을 찾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는다는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입니다. 서천에 전어가 유명한가 봐요. 그렇죠. 직접 서천 앞바다에서 잡아오는 전어예요. 어머머머, 이건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요? 회로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전어 회무침도 맛있고 요즘은 살이 이렇게 통통하게 차올라서 전어 구이 엄청 맛있어요. 짜르르 구우면은 윤기가 짜르르해요. 무침, 회, 구이 드시고 가세요. 먹습니다. 바로 먹을래요. 네. 그렇죠. 여행 왔는데 먹거리가 빠질 수가 없죠. 제철을 맞이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어를 다채롭게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전어회는 물론이고요. 신선함이 살아있는 전어회를 각종 채소와 함께 새콤달콤 매콤하게 버무려준 전어회 무침과 오직 가을에만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전어 구이까지. 살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 일단 살이 진짜 통통하고 너무 보드랍고 고소합니다. 이 맛에 여행 다니나 봅니다. 맛있는 전어로 배도 채웠겠다. 서천에서의 세 번째 여행지로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절로 눈이 즐거워지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와 여기 진짜 예쁘다. 물에 나무랑 하늘 비치는 게 예술이다 진짜. 지혜분 처음 오셨나봐요.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좋아요. 일단 나무가 많으니까 눈이 막 시원하고 저 이렇게 예쁜 호수를 정말 한 10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곳곳에 이런 물이나 숲이나 이런 나무들 이런 요소들을 인자들을 활용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이 서천 치해숲입니다. 이곳에선 온몸으로 자연을 느껴볼 수 있다는데요. 굉장히 낯선 그런 느낌. 아래를 봐주세요. 짠! 이게
발에 촉감이 닿으니까 막 웃음도 나고 부드러우니까 기분도 좋고 뭔가 좀 간질간질해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활성산소를 맨발 걷기를 통해서 쉽게 땅에서 배출하기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활성산소를 배출했으니 이번엔 향긋한 차로 온몸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발길 닿는 곳곳 힐링으로 가득했던 서천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번엔 77번 국도 여행의 두 번째 지역 보령으로 이동해 봅니다. 보령의 대표 해수욕장이죠. 대천해수욕장에 찾아왔는데요. 이곳에 오면 조금 특별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긴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대천 해수욕장을 한눈에 전경을 다 담을 수 있는 익스트림 집트랙이라고 합니다. 집트랙을 타고 내려오며 대천해수욕장의 전경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체험이라는데요. 흔치 않은 경험인 만큼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네. 두려움을 떨치고 한번 성공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어머, 벌써 다 올라왔어. 안녕하세요. 줄 하나에 의지한 채 52m의 높이에서 만끽하는 대천 앞바다의 광활함이 느껴지시나요? 짚라인을 타고 내려왔는데요. 처음에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바람도 시원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바다도 탁 보이면서 너무 짜릿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 집트랙 체험장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이건 또 뭘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령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나가다 보니까는 요 카트를 스카이바이크. 스카이바이크예요. 국내 최초 바다를 날리는 스카이바이크. 이게 보령의 자랑이지만은 세계의 자랑일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홍보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스카이바이크를 타고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 위를 달려볼 수 있다니 움직이는 전망대가 여기 있었군요. 가족분들끼리 오셨어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부러워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해변이나 바닷가 놀러 가면요. 네네네. 뭐 바다 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변가를 걷거나 이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천에 오니까 바다 위를 네. 걷는 것 같은 네네. 유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레일바이크.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2.4km고요. 왕복 시간으로 35분에서 4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느림의 미학에 있는 스카이바이크, 국도 여행과 잘 어울리는 체험이죠. 느림만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77번 국도 여행.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어느덧 서천과 보령을 지나왔는데요. 이번엔 77번 국도 여행의 세 번째 여행지 태안으로 이동해 봅니다. 77번 국도의 연장선인 원산 안면대교를 타고 태안에 도착했습니다. 태안에서의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꽃지 해수욕장입니다. 소혜 리포터에게 배턴을 이어받은 혜영 리포터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우와, 짠! 제가 꽃지 해수욕장에 온 이유! 바로 이곳에 아주 유명한 포토 스팟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저 바위입니다. 일명 할미, 하라비 바위라 불리는 두 바위는요. 꽃지 해수욕장의 사진 명소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이 두 바위의 아름다움은 해가 저물 때 그 빛을 발하죠.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지금 할미바위인데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막상 와서 보니까 정말 거대하고 웅장한 것 같아요. 또 군데군데 보이는 소나무들 있잖아요. 저게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은 굳건함을 저희도 사진 한 장에 담아갑니다. 국도를 달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들. 마치 자연이 국도 여행자들에게 주는 선물 같네요. 태안의 77번 국도를 달려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말리포 해수욕장입니다. 매년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이곳에 지난 7월 새로운 관광 명소가 탄생했는데요. 바로 말리포 전망타워입니다. 우와! 우와! 이게 뭐예요? 어머, 세상에, 세상에. 무려 37m로 아파트 13층에 버금가는 높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니 3.2km에 달하는 말리포 해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말리포 전망타워에서는 두 가지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낮에는 멋진 말리포의 바다를, 밤이 되면 전망타워가 선보이는 멋진 레이저 쇼를 감상할 수 있답니다. 느리기에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던 서천, 보령, 태안에서의 77번 국도 여행. 낭만 있는 여행이 그리우셨다면 지금 당장 77번 국도 여행 떠나보세요. 네, 77번 국도를 따라서 서천, 보령, 태안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만 만끽하기에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여행 코스는 뭐랄까요? 반전의 매력이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레포츠가 있는데 또 낭만도 있고요. 낮과는 다른 밤바다의 색다른 풍경까지 있네요. 맞습니다. 이 말리포 전망타워의 레이저쇼 좀 짧아서 아쉬우셨다고요? 직접 가서 보셔야 됩니다. 반짝반짝 화려한 게 불꽃놀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사실 겨울 밤바다가 해도 일찍 지고 좀 바람도 많이 부니까 쌀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레이저쇼 같은 볼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머무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장점도 있겠네요. 네.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사님, 말리포 전망타워가 올 여름에 문을 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열자마자 하여튼 그 충남을 넘어서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새로운 관광 명소이자 태안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77번 국도의 매력 뭐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일단 고속도로와 국도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사실 이 빠지는 길이 없잖아요. 계속 국도 가야죠. 같은 경우는 가다가 이제 소도시로 연결되는 건데 가다 좋은 풍경이 나오고 또 명소가 나오고 또 맛집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빠져서 관광도 즐기고 예. 또 맛집도 찾아보고 그런 낭만이 있는 것이 국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차를 멈추고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다는 게 국도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서해에 싱싱한 해산물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박소혜 리포터가 전어를 먹고 왔습니다. 네, 어땠어요? 제가요, 진짜 오래 먹었던 그 가을 전어의 맛은요 정말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먹으면서도 아 이건 내년에 와서 꼭 한 번 더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저만 먹어가지고 또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요? 네. 예.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올해 가을 전어 혹시 맛보셨어요? 예, 여러 가지 사연상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맛있는데 내년에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가을 전어라는 게 깨가 섬한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말 맛있는 전어를 생각하고 오늘 이미 여기 촬영 온 김에
한번 꼭 맛보고 가겠습니다. 저도 아직 올해 가을 전어 맛을 못 봤는데 오늘 꼭 한번 맛을 보고 가야겠습니다. 후회 없으실 그런데 거예요. 네, 저희 리포터들도 그렇지만 우리 도지사님도 충남 전역에 안 가보신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오면은 꼭 이건 먹어봐야 한다는 먹거리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개국지라고 있습니다. 이제 서해안 꽃게에 묵은 김치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해서 젓갈로 맛을 낸 건데 굉장히 맛있고 이 맛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미 한번 그 TV에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태안을 찾는 사람이 개국지 맛을 굉장히 찾는데 아마 많은 분들도 한번 개국지 맛을 꼭 맛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예, 지사님께서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니까 태안에서 이제 개국지 맛보고 77번 국도 따라서 원산도까지 이렇게 관광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보령 해저 터널이 개통되면 이동 거리가 획기적으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개통 전에 보령 해저 터널의 모습을 미리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저 현장에서 가장 깊은 해저 80m 7번 비주대 구간이고요. 양쪽 터널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면은 가장 깊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이곳에 모여 저희가 양쪽에 설치한 펌프를 통해서 외부로 방류하고 있는 집수정이 있는 구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튼 공법으로 공사를 했고요. 나튼 공법이라 그러면 터널 안만을 발파하고 발파한 집안에 이렇게 뿜어치는 쇼크리트를 쳐서 터널을 완공하는 공법입니다. 해수를 차단하기 전에 총 3번에 거쳐서 물이 전방에 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차수 그라우팅이라고 하는 터널 전방에 콘크리트 주입하는 방법으로 막장을 견고하게 한 후 그리고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 확인 후에 그렇게 굴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터널은 하루에 보통 2에서 4m 정도 굴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터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저 터널이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서 구강을 많이 하는 식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여타 다른 터널보다 2~3배 정도 작업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터널 내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해수면에서 약 8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깊은 바다 아래 터널을 건설한다는 게 이제 화면에서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할수록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터널 공사를 할 때 가장 난관이 어떤 공사였을까요, 지사님? 예,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수심 80m 이하에서 공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공정은 무엇보다도 안반 사이로 물이 흘러나왔을 때 그래서 막고 공사하는 게 가장 큰 어려운 공정 작업이었고요. 특히 이 안반 같은 경우는 석탄암처럼 아주 무른 안반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한번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것을 막으면서 공사를 아주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공정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런 걸 모든 게 멋지게 극복을 했죠. 아마 대한민국 해저 터널로선 가장 긴 공사를 했는데
이런 터널 공사를 세계 만방에 잘 떨쳤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시공사라든가 어떤 기술자분들 작업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이 자리에 들어서 깊이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 네. 착공부터 이제 개통을 앞두고 10여 년의 기간을 정말 고생하신 많은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고생 많으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령 해저 터널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점은 뭘까요? 이게 파주,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서해안과 남해안을 이렇게 휘둘듯이 가는 건데 휘감듯이 여기에 딱 단절된 구간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네. 그냥 보령, 원산도와 이런 그 태안의 안면도 부분이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해저터널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나 그 원산 대교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도 77번이 완성됐다. 예, 서해안 그 산업 관광도로가 완성됐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아마 수도권, 서울과 경기권에서는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네. 예, 저희는 보고 특히 또 전라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축처도차 하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유입될 것이다. 그런 기대 효과를 우리가 바라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원산도를 올 때요. 원산 안면대교를 넘어왔거든요. 근데 보령에서 여기까지 90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이 된다면 1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와, 무려 80분이나 단축이 된다고 해요. 네. 제가 오늘 배 타고 왔잖아요. 왜 웃으시죠? 배 타고 왔는데 그때 30분이 걸렸거든요. 근데 10분이면은 사실 라면 하나 끓이면은 될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 만큼 우리 주민분들도 굉장히 생활이 좀 편리해지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원산도에서 나오는 30분 걸리는데 이게 한 10분 정도 걸린다면은 그 획기적인 아마 여건이 개선되는 거예요. 네네. 문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또 태안과 보령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보령과 태안의 동반 발전도 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조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일부 교통 좀 불편한 그런 지역에 사셨던 분들에게 이번 이제 터널의 개통이 참 더 의미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바다로 인해 끊겨있던 77번 국도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로 이어진 거니까요. 이제는 여행길도 훨씬 또 빨라지고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와 또 박소혜 리포터와 함께 77번 국도 여행 계속해서 이어가 보실까요? 해안선 따라 굽이굽이 달려온 77번 국도가 제법 반듯하게 허리를 펴기 시작하는 곳 충남 서산입니다. 바다 쪽으로 한 뼘 더 달려가면 서해의 절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77번 국도를 따라 달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고생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그런데 예.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황금산이라고 서산의 제7경이에요. 선생님, 우리 얼른 출발해요. 네, 빨리. 재밌겠다. 황금산은 바다에 발을 담그고 하늘로 슬쩍 기지개를 켜고 있는 낮은 산입니다. 가장 짧은 코스를 택한다면 30여 분 만에 가뿐히 정상에 발을 딛고 바다와 눈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산에서 바다도 볼 수 있네요. 저 이런 광경은 진짜 예. 처음 봤어요. 이 길이 아라매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아라가 바다고 매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숲길과 산길을 다니면서 바다를 보면서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이게 아라매길이고 한번 내려가 보시겠어요? 네, 얼른 보고 싶어요. 아, 마지막 힘을 내야지. 가시죠. 으쌰. 아라뱃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산 아래 해변이 눈에 들기 시작하는데요. 풍경보다 소리가 먼저 와서 반기는 몽돌 해변. 이곳은 심상치 않은 기암절벽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제 뒤로 커다란 코끼리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와,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진짜. 멋있죠? 네, 멋지네요. 주삼절리가 발달이 돼가 저런 귀한 개석이 발달이 돼서 이렇게 여기에는 회식 동굴, 회식 언덕 이런 게 있어서 서산의 유명한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빚어낸 멋진 코끼리 한 마리 놓치면 서운하겠죠?
길은 다시 이어집니다. 77번 국도의 갈래를 따라 이번엔 서산의 내륙으로 깊숙이 안겨봅니다. 오래전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삶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배어 있는 곳, 바로 해미 순교 성지입니다. 와, 저희가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서산 해미에도 순례길이 있었네요. 네, 이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저기 보이는 저 해미 성지가 교황청에서 승인한 세계 제29번째 성지입니다. 해미읍 곳곳에는 역사의 아픈 발걸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 내포 지역의 천주교 신자들이 해미읍성까지 압송되던 경로가 고스란히 순례길로 복원되어 있는데요. 그 길의 끝엔 해미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평온하기만 한 공간. 하지만 100여 년간 순환과 고통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연못이 너무 아름답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1866년에서 69년 사이에 너무 많은 이제 죄인을 잡아들이니까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죽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둔봉에 사람들을 묶어서 돌을 매달아서 이렇게 빠뜨렸어요. 그래 익사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둔봉에 사람을 놓고 이렇게 매장을 했잖아요. 수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둔봉을 죄인들이 수장시켰다 해서 죄인 둔봉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진둔봉이 되었죠, 이름이. 아, 그래서 이름이 진둔봉이었군요. 예. 저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여기 오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해미 성지 안에 자리한 기념관. 이곳엔 그저 종교의 이유만으로 무참히 희생당해야 했던 선조들의 뼈아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935년도에 이 해미천변에서 발굴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형태가 없는 것들이나 흙은 저쪽 무덤으로 묘를 만들고요. 형태가 있거나 치아 있는 거는 화학 처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전시를 해놨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이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순교하셨던 분의 정신과 그 사람의 넋들을 기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네. 예. 시간이 흐르고 또 계절이 흐르고 그러면서 길 위엔 세월이란 이름으로 잊혀져선 안 될 것들이 남기 마련입니다. 전통의 맛도 그중 하나겠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가 서산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맛집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이 지역에서 직접 담궈갖고 장을 갖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아실만 하신 분들은 다 아셔갖고 찾아오셔요. 이게 17년, 18년 때깔을 보세요. 된장이요? 네네. 이 된장이 묵으면 묵을수록 간기가 쫙 빠져갖고 진짜 이게 아주 단맛이 나요. 그러면 이 된장으로 뭐 된장찌개를 만드시는 건가요? 저희 집에서 하는 거는 깻묵. 깻묵이라고요? 깻묵? 옛날에는 깻묵이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깻묵이 너무 팍팍하니까 들깨를 직접 재배를 해갖고 그걸 볶아서 갈아갖고 그 된장찌개를 끓이는 거예요. 2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성으로 묵혀낸 된장. 그 풍미가 얼마나 깊을지는 쉽게 짐작이 안 되는데요. 게다가 옛 방식대로 들깨가루까지 더해지니 보기만 해도 전통의 향기가 폴폴 납니다. 밥에도 얹어갖고 비벼서 드시면 맛있어요. 국물부터 먹는 게 아니고 네, 밥에 밥에다 얹어서 이렇게. 너무 구웠죠? 너무 고소고 맛이 너무 담백해요. 제가 평소에 된장찌개도 좋아하고 들깨 수제비도 좋아하는데 그 맛을 오묘하게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 하면서도 고소하기도 하고 고소고 그 먹거리 없을 때 무엇을 먹을까 된장찌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넣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그 손주 어르신들이 그걸 갖다 빻아갖고 된장을 한번 끓여본 거예요. 선조들에겐 곤궁하던 시절 눈물의 음식이 긴 세월 따라 이제는 건강한 별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답의 의미로다가 들깨로 이행시 한번 씌워볼게요. 눈 띄워주세요. 들깨 된장찌개의 맛이 궁금하시다면 깨 먹지 말고 서산으로 놀러오세요. 구불구불 충남의 서해안을 감싸도는 77번 국도. 지원 리포터의 발걸음을 이어받아 이번엔 소혜 리포터가 당진으로 향합니다. 네모 반듯한 당진 평야의 모습이 들뜬 여행자의 마음을 차분히 정돈해주는데요. 정갈한 마음을 챙겨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니까요, 굉장히 구수하면서도 향긋한 향이 나요. 여기는 방문객들이 오셔가지고 양조장의 역사도 듣고 전시된 것도 보고 양조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시장 곳곳엔 술을 빚을 때 실제 사용됐던 옛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묵은 손때가 내려앉은 걸 보니 이 양조장에 심상치 않은 내력이 느껴지네요. 이곳은 저희 창업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이 저희 할아버님이세요. 저희 조부님께서 1933년에 양조장 창업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그리고 저까지 이어서 3대째입니다.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업을 지켜낸 소신과 켜켜이 쌓인 100년의 시간, 그리고 무수한 정성이 요 막걸리 안에 깊은 맛으로 전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맛의 비법 한 자락 정도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막걸리 담그기 체험에 나서 봅니다. 우선 농부 발자국 소리를 충분히 듣고 자란 좋은 쌀로 한 톨 한 톨 밥알이 살아있는 고두밥을 짓고요. 뜨거울 때 잘 펼쳐서 식혀줍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미생물이 자랄 수 없기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과정인데요. 잘 식힌 고두밥 위로 누룩과 효모를 넣어서 어린아이 달래들 살살 섞어줍니다. 이후로는 기다림의 시간, 발효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네. 되게 간단하면서도 재밌는데 당진에 막걸리가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당진은 예로부터 쌀 농사가 많이 지어지고 좋은 쌀이 많이 나는 걸로 유명합니다. 막걸리 원료가 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걸리 도가들이 더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연잎을 막걸리 이제 고두밥을 넣을 때 같이 넣어서 발효시키면 더 은은한 맛과 연잎만의 고유한 향이 살아있는 막걸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술도 마시는데 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탄산감이 없는 좀 부드러운 맛이고요. 두 번째는 탄산감이 살아있는 시원한 맛. 마지막에는 더 연잎의 은은한 향을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 약주. 오, 깊어. 와, 진짜 깊어요. 술을 빚을 때는 이게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마음으로 빚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추운지, 더운지 이거를 잘 알아서 적도의 정확한 타이밍에 관리를 해줘야지 좋은 술이 나오게 됩니다. 은은한 전통주의 향기가 길게 발목을 잡는 양조장을 뒤로하고 이번엔 바다 쪽으로 한 뼘 더 가봅니다. 40여 년 전 당진과 아산 사이에 바다를 막아 건설된 삽교 방조제. 지금은 오른쪽에는 너른 평야를, 왼쪽으로는 푸른 바다를 품고 자전거를 타기에 더없이 좋은 명소로 소문이 났습니다. (77번) 국도 따라 천천히 계절이 흐릅니다.
이제 아산으로 마지막 여정을 이어갑니다. 당진과 아산은 삽교방조제와 삽교대교 그리고 77번 국도를 통해 이웃처럼 가까이 연결돼 있는데요.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작지만 큰 국도의 의미가 배어 있는 여정입니다. 그 길을 따라 공세리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와, 나무 진짜 크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이세요? 네, 여기 신부입니다. 신부님 나무가 굉장히 멋져요. 네, 이 나무는 약 350년 이상 된 나무로서 한국천주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찾은 다음에 이 내포 지역에 세운 두 성당이 있는데 하나는 공세리 성당이고 하나는 합덕 성당입니다. 지금 올해가 131주년이 되는 곳인데요. 그 모든 역사를 지켜보고 있던 나무인 거죠. 가까이 보니까 더 멋있네요. 그렇죠. 네. 공세리 성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로 손에 꼽힙니다. 130여 년 전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격조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조용한 공기가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공세리 성당은 아름다운 풍광 이외에도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네, 이곳은 이 삽기천과 아산만이 막히기 전까지는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을 바깥에 1600년대에 성심왕이라는 분이 여기다가 침례당을 짓고서 유배 생활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정조의 장인이 여기서 읊은 공진성 망에는, 즉 이 공진성에서 바다를 바라본다는 그 공진성 망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공세곳 앞바다 바라본다. 넓은 바다 펼쳐진 뻘 만리 하늘과 맞닿아 있고 이끼와 나무가 자라는 섬 조수가 밀려온다. 선조들의 삶터는 수백 년 세월을 지나 달라졌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역사와 옛것의 힘은 여전히 77번 국도, 그 길 위에 남아 있습니다. 네, 77번 국도를 따라서 이번에는 서산, 당진, 아산을 여행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와 국도를 이용할 때 만나는 풍경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계절이 더 진하게 느껴졌달까요? 그렇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국도를 이용해서 여행을 해보니까요. 정말 바람이며 햇살이며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하나하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또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했던 그 삽교천 방조제길 있잖아요. 네. 제가 갔을 때는 정말 노란 황금 들녘이었거든요. 아마 지금쯤 가시면은 반짝반짝 은빛 억새를 만나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우, 또 가고 싶네요. 우리 맨날 여행 가고 지사님, 싶어요. 지사님께서도 자전거 즐겨 타신다고 들었는데 77번 국도 중에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자전거 길이 있을까요? 예, 저희는 충청남도가 그 탄소 중립도시로 가는 게 목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포에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수요일은 자전거로 출근하자. 그래서 저도 이제 자전거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원산도 안면대교 가면은 옆에 있는 도보라든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 길이 확보되었습니다. 네. 아마 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신다면 아주 아름다운 서해안 풍경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예, 원산 안면대교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열심히 타다가 좀 출출해지면 우리 지원 리포터 깻묵 된장찌개 한 그릇 하면 되겠죠? 아, 좋죠, 좋죠. 아니, 깻묵 된장이 진짜 사실 제가 평소에 음식점에 가면 이 메뉴도 먹고 싶고 또 저 메뉴도 먹고 싶고 해서 선택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깻묵 된장 하나만 시키시면 따끈한 밥에 고소한 국물에
한상 가득 반찬이 나오니까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2년여 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많이 좀 위축이 됐잖아요. 이번 기회로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어떨까요, 지사님? 뭐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내에서 최장의 해저 터널 개통이라는 건 커다란 상징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원산 안면대교가 재작년에 개통되는데 이와 곁들여서 어떤 관광의 커다란 매력이 증가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서천의 신성리 갈대밭이라든지 아니면 홍성의 남당호까지 간다면 서해안 관광에 아주 좋은 여건이 개선됐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충남의 서해안을 찾아줄 것을 간곡하게 또 부탁드립니다. 네, 보령 해저터널 개통을 기념하는 특집 방송으로 오늘 함께 했는데요. 끝으로 지사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코로나로 일상이 지친 상황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거에서 일상으로 회복하시고 또 보령 해저터널과 서해안 관광도 오셔서 지금까지 일상이 지친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생활을 즐기실 것을 우리 도민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또 함께 코로나19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77번 국도의 완성을 알리는 보령 해저터널의 개통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나와주신 리포터 세 분 또 좋은 여행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지사님 멀리 원사도까지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령 해저터널 개통 기념 특별기획 낭반국도 77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람에 날려 내 몸이 하늘 위로 쏟아지는 햇살처럼 반짝이는 저 호수처럼